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종과 수능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전부 다 학종이나 수능이 잘못됐다 이런 말만 하지 누구의 책임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남 탓하는 당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거 바꾸지 않고 교육이 바뀌지 않습니다. 남 탓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일 문제죠. 자, 그러면 먼저 내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교육계 전체에서 반성해야 됩니다. 저는 내신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교사들이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교사들이 어떤 문제점을 알고 있는 교과부가 교사들에 대한 어떤 개선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제도만 밀어붙이니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암기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그 교육은 암기가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끝없이 반복하면서 뺑뺑이를 돌리는 거죠. 학교에서도 반복. 그러니까 학교에서 다 반복해서 외우지 못하고 암기가 안 되니까 다시 어디로 갑니까? 학원 가죠. 학원에서도 안 되면 과외하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가장 문제가 뭐냐면 암기 교육을 척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암기에서 가장 근본적인 교육의 질적 저하가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 볼까요? 다양성 위배됩니다. 암기를 하면은 다양성 모두 배제되고 하나를 향해서 암기로 계속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한 개밖에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임진왜란, 예를 들면 이거죠. 남북 전쟁이 왜 일어났니? 간단해요. 북한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겠어요. 그건 암기지. 그러니까 북이 남침을 해서 전쟁이 일어났다. 이런 식의 단순한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죠. 임진왜란 왜 일어났니? 일본 놈이 나빠. 이런 식의 아주 진짜 형편없는 그런 수업을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여러분, 암기는 미래의 역량, 다시 말해 4차 산업이나 그 미래에 다가올 시대에 전혀 맞지 않은 거죠. 그 다음 개인의 소질을 개발시키든가 전혀 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 이제 문제가 이거죠. 저는 이제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앞에도 굉장히 문제죠. 이건 약간 그 미래 역량이나 이런 것은 좀 추상적일 수 있지만, 내신 문제는 여러분, 중간고사 하나 치는데 애들이 1000몇백 페이지의 문제를 풀어요. 1000몇백 페이지에.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애들이 문제 유형을 계속 외우는 거예요. 비슷한 문제가 나올까 싶어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사교육을 엄청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신 학원, 여러분, 전국의 수능 학원과 내신 학원을 따지면, 그러니까 추측이에요. 지금 하는 이야기는. 내신이 훨씬 많습니다. 수능 학원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치동이라든지 어떤 그런데 특정한 지역에 그 수능 중심에 그게 발달하지, 일반 그 지역 동네나 지역 어떤 그런 데서는 대부분 다 학원들이 내신 중심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내신과 관련된 자료집에 관련된 그 시장도 엄청나게 크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풀이식 하는 거죠. 이 문제풀이는 또 다른 암기식 교육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지문에 대한 깊은 생각과 이런 걸 전혀 하지 않고 뭐만 하나요? 어느 게 답인지 이것만 뽑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것도 문제인데 지금 여기에서 6번째가 되겠네요. 자, 기호는 그냥 좀 배를 하고 할게요. 자, 6번째. 여기 이제 글자가 문제가 되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당연히 여러분, 공부는 기본적으로 부유층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그 특화된 그런 교육을 받으면은 그것은 별 방법이 없고, 그것은 시험으로서 어떤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EBS라든지 다양한 어떤 학교의 어떤 다른 제도를 통해서 보충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내신도 훨씬 더
누가 유리하냐? 돈 있는 사람들의 부유층이 유리합니다. 자, 또 하나의 문제는 이거죠. 내신이 갖고 있는 가장 문제는 학교 간의 어떤 수준차, 어떤 지역 간의 수준차, 이걸 무시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학교와 지역 간과 어떤 계층의 차이를 인정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걸 내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학종으로 사는 건 문제가 되고, 어떤 지역 균등이나 기회 균등 이런 쪽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건 따로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건 학종에서 이렇게 퉁 치면 되지 않고 어떻게 하냐? 지역 균형, 기회 균등, 뭐 그러니까 사실은 그 속에 있는 어떤 계층 이런 것을 고려하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신이 갖고 있는 문제는 한두 가지 문제점이 아니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우리는 이제 스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펙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부자들이 결정적으로 유리합니다. 뭐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부자들이 100번 유리하죠. 특히 뭐예요? 귀족 학교가 유명하죠. 예를 들어서 학종 관리를 잘해주는 학교, 그 대표적인 게 하나고라든가 이런 학교들이죠. 학종 관리를 굉장히 잘해주죠. 서울대 52명 학교 합격 중에서 48명이 수시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수능으로 간 게 아니라 수시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으로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정도는 4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4명. 48명이 수시로. 이건 뭐 보통 불공정한 게 아니죠. 그래서 다른 학교들도 모든 학교다가 스펙에 올인하는 그런 것이 점점 퍼져가는 거죠.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학교에서 스펙을 잘 관리해주는 그런 학교, 스펙 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상교육에서 완전 벗어나요. 근데 모양은 보면은 그럴듯하죠. 뭐도 하고 했다고 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교육, 전인교육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스펙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더 나아지고 그런 거 아니죠. 그건 다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대부분은 뭐냐면 이 스펙 관리하는데 돈이 든다는 거예요. 스펙 관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돈이 드는 어떤 그런 교육은 귀족학교라든가 특수학교, 다시 말하면 외고, 국제교육 이런 식의 어떤 특수학교에서, 특별한 학교에서 가능하지. 제가 특별한 학교, 특수학교 이런 것은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그런 데서 가능하지. 일반 학교에서는 적당한 할 수 있는 게 잘 아니죠. 자, 두 번째. 스펙은 뭐냐면은 같은 학교라도 상위권 중심의 스펙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몇 명을 위해서 스카이 대학교로 가는 애들을 위해서 나머지 애들 희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스펙 밀어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학교에서는 뭐냐면은 교장 선생님이 뭐 지휘하에서 뭐 어떤 군대식으로 완전 뭐 이 반에 몇 명 어떻게 해서 딱 뽑아서 거기에 대한 회의하고 이런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는 소위시키는 학교 안에서의 특권층을 생성시키는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이 스펙입니다. 그래서 이 스펙 관리 중심의 어떤 교육은 빨리 없애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거죠. 스펙 관리를 하는데 학생이 순수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스펙을 관리하는 거죠. 이번에 뭐 많이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 돈으로 스펙을 여러분 그 시골에 있는 애들은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대학교에서 뭘 한다 하더라도 돈 없어서 가지도 못해요. 형편이 안 되는데 뭐 해요. 그다음에 그런 인맥이 없어요. 그런데 갈 만한 인맥이나 정보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돈으로 스펙 관리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책도 만들고 논문도 쓰고 별걸 다 하는 거죠. 돈으로. 자, 그 다음으로 학생들 자신이 학생부 관리를 학생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기가 관리를 해서 충분하게 생기부를 소설화하면은 담임이 그대로 적어뒀는지 아니면 그것을 바탕으로 개작을 하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스펙 중심의 교육은 학종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 스펙은 학교 내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교과 수업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교과 외 혹은 교외에서 스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스펙과 관련된 문제는 수도 없이 많지만 우선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정보라는 부분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정보를 볼까요? 문제는 이거죠. 학생에 따라 정보 차이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잘 만난 사람들은 스펙 관리를 굉장히 잘하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떤 학생은 학교에서 풀러서 담임이 풀러서 정보를 주는 거죠. 근데 어떤 애들은 그런 대회가 있는지도 모르는 애도 많아요. 그래서 학생에 따라 정보 차이가 많아서 그 정보 차이 때문에 스펙 관리를 전혀 못하는 거죠. 두 번째로 또 학교에 따라 정보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방의 뭐 골짜기 학교 이런 데서는 혹은 뭐 서울 시내라도 학교의 학생들의 스펙 관리에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학교에서는 어떤 그런 정보를 별로 주지도 않죠. 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공정한 정보로 다른 학교와 차별이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로 뭐냐면 지역에 따라 정보 차이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있잖아요. 교육열이 높고 부자가 있고 그런 대도시일수록 그 학교에 대한 스펙에 대한 어떤 정보 관리를 잘하는 거죠. 지역에 따라 정보 차이를 해소시키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것도 돈으로 맞춤 정보를 이제 매매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컨설팅이라든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스카이캐슬 같이 이런 어떤 그런 식의 어떤 문제에서 어마어마한 그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돈으로 사서 정리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종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수능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수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크게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은 약간 획일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내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신에서도 마찬가지죠. 내신도 획일적이고 객관적으로 줄 세우는 건 마찬가지인데 수능은 전국적으로 줄을 세우고 내신은 학교 안에서 줄을 세운다는 것일 뿐이에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예, 어차피 줄 세우기는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면은 있죠. 수능은 전국적으로 이제 줄을 세우다 보니까 어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죠. 그럼 내신은 있느냐? 내신은 없어요. 내신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건 뭐냐? 기회 균등이죠. 지균 같은 경우도 약간 지방은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 비해서는. 그래서 어떤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종은 보면은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면서 특권층을 굉장히 옹호하게 됩니다.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이용하는 사회적 강자들이 특혜를 입게 되는 어떤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능은 보면 어떠냐? 여러분, 수능은 이제 특징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징은 자, 수능을 보면은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자, 첫째, 한 가지 기준으로 능력을 평가한다는 거죠. 이건 굉장한 약점이죠. 그렇죠? 한 가지 기준으로. 다시 말하면 전국의 학생들을 한 가지로 줄을 세운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내신도 마찬가지인데 오지선다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신은 뭐냐 하면은 더 문제를 갖고 있는 게 주관식을 낸다 하더라도 암기식이죠.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업 시간에 가르쳐 준 것을 내면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100% 암기식으로 가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도 뭐냐면은 국어 영역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암기적 요소가 강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오지선다는 뭐냐면 실력이 아니라 테크닉이 가능해요. 국어도 테크닉으로 많이 풀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오지선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좀 전에 이야기하셨다시피 수능도 암기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과목이 암기를 지향하는 경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수능도. 객관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 3번하고 4번은 관계 결과가 많아요. 문제가 유형화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화합니다. 그러니까 유형으로 임한 심화사고를 평가하지 전혀 못한다는 거죠. 점점 어떻게 됩니까? 테크닉을 부리는 유형화되는 그런 문제풀이 수업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둘 다 문제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걸 둘 다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빨리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이게 뭐 사회적 합의 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도 뭐냐면은 내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능하고 비수능이 지금 현재 7대3 정도인데 이거는 너무 좀 균형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